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맹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맹자를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맹자의 어렸을 적 이야기 잠깐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맹자가 아주 논객으로서 다른 사상가들 또 다른 학파들 여기를 이제 물리치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맹자의 본격적인 사상을 한번 좀 파보나요? 아무래도 이제 맹자의 처음을 시작하는 게 양해왕 편이거든요. 그부터 한번 우리 알아보죠. 양해왕. 그리고 그다음에 양해왕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 다시 맹자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논쟁이랄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죠. 자, 맹자라는 책을 여는 가장 이제 첫 편이 이제 양의 해왕하고 만나는 대목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양이라는 것은 위나라예요, 위나라. 위나라를 이제 그때 양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 양의 해왕이 아주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나라가 본래 이제 그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위나라가 됐는데 그 위나라 위치가 서쪽으로는 이제 우리 나중에 진시황 나오죠. 진나라한테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제나라가 또 아주 강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강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세 나라하고 트러블을 겪으면서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아주 절실한 뭔가 국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럴 때 맹자가 딱 나타났단 말이죠. 스스로 왔나요? 초청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딱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리 원문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선생님. 불은 천리. 그러니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주셨으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맹자가 하는 말이 왜 왕께서는 의를 말하지 않고 이를 말하십니까? 이걸로 딱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색객이고 맹자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국가 전략을 제시해 주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 전략을 좀 말해달라. 우리 국익을 정진할 수 있는 방책을 해달라는데 맹자는 뜬금없이 오직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의 맹자니까. 자, 왕이 이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이론을 말하면 왕 밑에서 벼슬을 하는 대부는 뭘 생각했습니까? 자기 집을 생각했죠. 자기 가. 우리 수신제가 치고 경천하잖아요. 지금 왕이 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제후들이. 그다음 밑에 대부가 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했죠. 가라는 거는 단순한 요즘 우리 소가족, 대가족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몇백 명 정도 살아가는 한 가문. 그거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선비하고 백성들은 자기 몸만 어떻게 하면 이로울 거 이것만 생각할 거다. 자, 그러면 위아래가 전부 다 내한테 이익이 될 것만을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위하고 아래가 서로 이익이 엇갈리면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엉망진창 안 되겠냐?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겠죠. 왕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서 또 맹자 또 이야기를 쫙 읊어나가는 거죠. 만성의 나라에서, 만성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전투를 할 때, 이제 뭐라고 할까, 전차를 한 대를 한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말 타고, 말 몰고, 전차 타고, 말 몰고, 위에서 활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옛날 전차예요. 그걸 한성이 이제, 만성이면 그 만 대가 있다, 이거죠. 큰 나라죠. 요즘 지금 탱크가 만 대가 있으니까. 만성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그만큼 큰 나라에서도 그 군주를 죽이는 자. 그 당시 전국시대, 춘추시대 막 사람,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윤리, 도덕에 어긋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만성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인 자는 반드시 천성의 가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차 천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서 만성의 군주를 죽이는 자가 나온다. 천성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백성의 가문에서 나온다. 이제 그렇죠. 천대가 있는데 백대가 있는 사람이 또 죽일 거다 이거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대나 백대나 적은 게 절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가지고 있는 게 저렇게 많은데도 왜 임금을 죽이냐 이거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냐? 의 대신에, 어려움 대신에 이익을 앞세우면 모두 그것을 다 빼앗지 않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가져가야지 된다 이거죠. 네.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저기 뭡니까? 자기 고모들, 큰아버지들 다 돈 많고 하는데도 끝이 없잖아요. 더 가지려고 서로 싸움하고. 왜? 다 가지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백화점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백화점 갖고 만족 못 해. 내가 다 무슨 그룹입니까? 순양 그룹을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소원 꼭 이루거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 소원이 뭐냐? 나 순양을 다 먹을 거야. 라는 게 전부 다 소원이 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집안도 화평이 없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듯이 이 나라가 임금이 이를 앞서 맞설 이 나라는 개판이 되고 당신마저 위험해집니다. 당신에게 이게 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고차원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맹자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임금들이 지금 이익이 되는 걸 다 원하죠. 근데 맹자가 갑자기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인의를 하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의를 해야지 실제로 그게 더 너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맹자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너가 이를 말하면 말할수록 너는 이익에서 멀어져 간다. 너는 이 대신에 의를 말해야지 실제 진짜 이익을 네가 가져간다라는 거를 임금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질면서 왜 인을 말해야 되냐. 인이라는 건 사랑, 어질고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이잖아요. 네. 어질면서 그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죠?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옳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군주를 뒤로 하겠습니까? 군주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인의만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전부 다 이익을 말해야 되는데 이익을 말하면 당신은 왜 이익을 말하냐고. 이익 말하면 당신 죽어. 이런 거죠. 이익 말하면 어쨌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밑에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쿠데타로 아마 또 죽을 거고. 네네. 인과 의를 얘기해야 네.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그 인과 의로 이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왕의 이익을 차리는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죠. 이길 수 없습니까? 이걸요? 네. 깨자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아직 깰 타이밍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을 가진 사람, 어진 사람은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를 중시하고 의라는 것은 항상 정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왕은 마땅히 인을 말해야 되고 다시는 이익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맹자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익을 말해주니까 이익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은 그게 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도라는 것은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라는 것은 인과의의 바탕을 둔 덕을 펼치는 정치가 왕도 정치고 네. 바로 이제 이 당시에 다른 여러 왕들이 채택한 정책은 패도 정치죠. 물리력이나 아니면 속임수를 가지고 궤도죠. 궤도. 속일 궤자. 궤도를 가지고 뭔가 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양의 왕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지금 고민을, 난제를, 국가 난제를 말할 테니까 그거 한번 조언을 해달라. 네, 네, 한번 컨설팅을 해달라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 저는 우리나라 이 땅에 대해서, 이 백성에 대해서 나는 진심 진력을 다 쏟고 있다. 오로지 내가 모든 힘과 마음을 바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하는 줄 압니까? 강의 안쪽에 강이 흘러가는데 안쪽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다른 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곡식을 나눠주고 또 마찬가지 강의 다른 쪽에 흉년 들면 또 다른 쪽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곡식 나눠주고 참 내가 잘 보살피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웃나라 왕을 보니까 내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마음을 쓴 사람이 없더라. 근데 왜 우리나라 백성은 인구수는 안 늘고 이웃나라 백성은 줄지가 않느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일하고 저 옆에 왕은 일도 안 하는데 왜 옆에 왕이나 내나 왜 똑같냐 이거죠. 인구가 뭐
별로 정감이 없다. 우리나라가 늘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를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낮에 네. 일들을 많이 하면 밤에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아, 일을 너무 많이 시키셨습니다. 밤에 부부의 또 정이 깊어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 함부로 이주시키지 마십시오. 전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비슷한 취지는 비슷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당시는 전국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치열하게 서로 이제 땅을 잡고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 땅을 넓히면 우리가 식량 생산이 늘어나겠죠. 네.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늘리는 인구 가지고 우리는 또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해가 또 이기고 또 땅을 넓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꿈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였던 네. 거죠. 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어떻든 영토를 확대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자, 그러니까 맹자가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 부국 강병하려면 인구가 필요한데 인구가 또 가지고 군인을 만들어야지 전쟁에서 땅을 넓혀 또 이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 인구가 안 느냐. 이제 이런 고민하니까 딱 꿰뚫어 보고 전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북소리를 따라서 전진하거든요. 네. 전진할 때 북을 치죠. 네. 보통 후퇴하면 징을 치고 네. 뭐 다르긴 합니다만 깃발을 가지고 하지. 자, 군대가 북소리를 나가고 이제 앞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적과 우리 편 피아가 서로 뒤엉켜 가지고 막 혼돈 상태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막 서로 막 뒤엉키다 보면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병사가 생기잖아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죠. 네. 아이고 이러다 안 되겠다. 자, 그럴 때 어떤 병사는 100보를 갖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갖습니다. 근데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50보, 100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50보로 소 100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50보로서 소 100보를 비웃다는 게. 그럼 또 이 맹자의 논리는 그런 거네. 저 나라나 이 나라나 어쨌든 인과 예로 다스리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나라인데 예. 저 나라가 뭐 안 늘고 이 나라는 왜 안 늘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진정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것은 50보가 100보 비웃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건 뭔가 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경작하는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은 먹을 만큼 생긴다. 연못 전부에 그물을 치지 않으면 물고기는 먹을 만큼 있다. 때에 맞추어 벌목을 하면 목재는 사용할 만큼 있다. 곡식과 생선이 먹을 만큼 있고 목재도 사용할 만큼 있다면 백성이 삶을 도모하고 죽음을 슬퍼하는데 아무런 예한이 없을 것입니다. 삶을 도모하고 죽음을 슬퍼하는데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작하는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은 먹을 만큼 생긴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맨날 전쟁하면 농사 지을 때 치를 뿌려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곡식을 걷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쟁한다고. 그러면 그 곡식 썩어 나자빠질 거 아닙니까? 맨날 전쟁 좋아하니까 그 제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곡식을 챙기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곡식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연못 가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고기도 우리가 조금씩 잡아먹고 치어는 풀어주고 하면 또 다음에 물고기가 또 생기겠지만 배고픈데 지금 뭐 새끼 물고기 이런 거 생각 안 들.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는 다 시간 말라버려갖고 또 황폐해지고. 사람이 때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쳐야지. 옛날엔 나무가 제일 중요하잖아. 연료도 되고 지금 집이나 건물을 짓는 그것도 되고. 철근도 되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 치면 석유와 철강을 합친 게 나무인데. 네. 그러면 그 남자 일꾼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나무를 베어와야 되는데 자란 나무를 벨 수가 없는데 나중에 막 나무가 막 그냥 나중엔 급하니까 어린 나무가 뭐도 다 하니까 나중에 또 사는 민둥산이가 돼버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백성이 삶을 도모한다. 삶을 우리 참 우리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자 이게 안 되겠죠. 또 죽을 때 우리가 의식주가 풍부해야지 장례 같은 것도 잘 지내고 육아잖아요. 장례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겠냐 이거죠. 한을 남길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때 돈이 없고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장례도 한번 제대로 못 치러드리고 이러면 한을 남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는데 아이고 뭐 그래도 특별히 내가 배는 굶진 않는다. 배가 막 한포 오복 배를 두드릴 만큼 배는 안 불러도 굶지 않고 그 다음에 집안 어른이 장례 지낼 때 아유 그래도 막 아유 저 집이 하는 만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왕도의 시작이다. 민생의 시작이 바로 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꿰뚫고 있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진심진력 이게 아니라 백성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전쟁에 맨날 사람들을 동원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좀 먹고 살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흉년이 왜 들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까지 흉년이 든 건 전부 다, 이거 자연의 탓이다. 천재다라고 하잖아요. 맹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맨날 이웃나라 군주처럼 당신도 전쟁 일으키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50보 갔다고 100보, 저 사람이 전쟁 2번 일으키고 나는 1번 일으키니까 나는 자유로운 임금이다. 그거는 50보, 100보밖에 안 된다. 이렇게 탁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양해왕을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맹자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논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5묘, 한 묘가 30평이에요. 그러니까 150평의 땅을 가진 집에서 그 뽕나무를 심으면 50된 사람, 그 당시 50이면 어르신이죠. 자기 이제 부모님 나이가 50쯤 되겠죠. 충분히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가축을 기르는데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70된 노인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고기 반찬. 예전에 이밥에 고기 있고. 그러니까 경작의 때만 안 뺏기면 한 3,000평 가진 집에서는 충분히 가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교육에 신경 쓸 수 있고. 그럼 교육에 신경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리고 형제간에 공경하고 사회 우르른들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백발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안 짊어져도 된다는 거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짐을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짐을 들어드리겠다. 그럼 아름다운 비풍장소를 가진 나라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되면 왕 노릇을 못할 예도 못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네. 자연적으로 알아서 그러면 천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하면 천하가 왕이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만 돌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비법을 원하잖아요. 여기서도 특별한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맹자가 항상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나라를 부국강명 만드는 거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기본만 잘하면 돼요. 네. 기본계 충신은 아니고 똑같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과서 교환 꾸준히 하면 되잖아요. 매일 꾸준히 오랫동안. 그게 비법이잖아요. 아니 비법이 뭐 있습니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지금 해왕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네. 적국이 쳐들어오면 다 이거죠.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그 말이 나옵니다. 옛말에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인자 무적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자에게는 누구든지 적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무적이라는 건 인자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인자는 적을 안 만드니까 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있잖아요. 무적이란 말을 잘 보세요. 적이 없는 거지 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의 핵심은 백전백승이 아니거든요.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는 거예요. 네.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해왕이 이렇게 이제 나는 다르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이 굶어 죽어갖고 길거리에 있는데 당신의 창고에는 막 그 쌀과 이게 썩어 나가고 있다. 그럼 당신이 그게 죽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다.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여놓고 나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칼이 찔러 죽인 거다라고 말하는 것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아주 냉정히 딱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왕으로서 이거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자기들이 못모 갖고 게을러서 죽었나 보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을 칼로 찔러 놔서 내가 죽였나 칼이 찔러 죽였지 내가 뭘 죽였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편하게 사는 게 바로 군주의 책임이지 네.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당신 자꾸 시혜를 한다고 하지만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데 그 일종의 천명이랄까 이런 것들은 하늘이 당신에게 위임을 해준 거다 이거죠. 하늘이 너한테 그냥 야 너는 그런 게 아니래. 누가한테 위임을 해줬고 네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해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왕이 좀 별로 안 좋아할 만하네요 왕들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는 다 맞으니까 네. 결국 이제 맹자가 계속해서 공격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왕이 이제 조금 딱해지니까 아,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용히 선생님 가르침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고개를 숙이니까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몽둥이로 사람 죽이는 거라고 칼로 사람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릅니까? 물으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주방에는 당신 지금 이 궁정의 주방에는 기름진 고에 있고 마국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동물을 풀어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당신이 지금 마국간에 말들은 피둥피둥 살이 쪘는데 당신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동물을 풀어서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 똑같다. 사람 먹을 곡식을 동물이 먹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싫어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백성의 부모된 자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 동물이 살고 사람을 굶어 죽게 하느냐. 그것은 백성의 부모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저주성 말까지 퍼보여. 일찍이 공자님께서는 나무 인형을 처음 만든 자는 그 후손이 끊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인형. 뭐냐면 예전에 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은나라 사람들이 특히 뭐 그렇게 사람 많이 제사 때 죽이고 또 순장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나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됐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에서는 그래도 좀 섭섭하니까 사람 모습을 본뜬 나무 인형을 만들어갖고 넣은 거예요. 네. 우리 진시황의 병마용도 네. 바로 그런 식인 거죠. 사람 모습을 본떠가지고 나무 말고 이제 진흙으로 구워가지고 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공자는 그럼 후손이 끊긴다고 저주를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상이 뭐냐 이거 사람 형상을 본따 가지고 아무리 그게 무기물이라 하더라도 사람 형상을 본따서 그거 하는 마음 아니냐 그런 마음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백성을. 그러니까 그런 임금은 저주를 받아갖고 그리고 진시황도 사실 그러니까 15년밖에 못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당신은 백성을 지금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정말 막 양해왕이 한번 말 꺼냈다가 이제 박살을 내버린 거죠. 네. 그렇지만 해왕은 화를 내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질문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만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동쪽에 제 나라가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제 맏아들이 전투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다가 맏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장자가 죽었습니다. 서쪽에 진나라한테는 또 전쟁을 해서 땅을 700년이나 빼앗겼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또 남쪽의 초나라한테 제가 또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야 괜찮은데 이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슬욕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왕노릇은 백리의 땅에서도 할 수 있어. 백리의 땅은 40km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작은 데서도 왕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푸시고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세금을 줄이시고 세금을 항상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백성이 정성껏 밭을 갈고 편히 김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젊은이가 쉬는 날에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제와 충신을 배워가지고 부모와 형제를 복령하고 그다음에 우르른을 공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단단한 갑옷과 신무기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도. 자 생각해 보세요. 저쪽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무기가 좋고 한더라도 그 백성이 농사지을 때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농사를 지어가 부모를 복령할 수 없게 되고 부모는 춤고 굶주리게 되고 자식들 처자식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환난을 빠뜨리게 되는데 그때 가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을 이 군대를 끌고 그 나라 가면 그냥 사람들이 가뭄에 감노수 내리듯이 그냥 환영할 거다. 그러니까 옛말에 어진 사람이 적이 없다고 한 거다. 어진 정치하면 그냥 알아서 다 자연적으로 당신은 이기게 돼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땅이 1000리가 넘는데 100리로도 왕노를 하는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좀 더 그 동쪽 서쪽 나라들이 안갚음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목표를 가져라. 100리 가진 땅의 왕도 이 정도 전쟁을 할 수 있으니 1000리를 가진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죠? 그 안갚음할 생각하지 말고 좀 병법,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인정을 베풀라 이렇게 좀 지금 보면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네.
왕한테는 별로 썩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지금 저는 해왕이 언제쯤 못 참고 소리 지를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닙니다. 근데 해왕은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듣고요. 그래요? 맹자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전쟁의 관건은 전쟁의 승부수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전투에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이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현대전도 보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결국은 백성이 그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 침략을 받으면 누군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안 걸겠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나라가 지금 막 개판인데 내가 왜 여기 목숨을 겁니까? 다 도망치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이 정치를 잘 못하면 이 백성들은 아이고 저 임금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다릴 거다. 그 옛날에 저 그 아주 걸이라는 하나의 걸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주 폭정을 했는 왕인데 네. 나는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 이거죠. 태양이 없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난 절대 안 없어져.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제발 저 해와 같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은혜 탕이 왔을 때 다들 그냥 반긴 거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 파워도 있지만 결국은 스마트 파워라는 것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조국, 이 민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줘야지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전에 뭐 생택지배리였나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설계도랄까 뭐 배를 만들려면 뭐 자원이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 이 배를 가지고 저 바다로 나갈 그 상상력을 불어줘라 이거죠. 그럼 나머지 알아서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배를 가지고 우리 저 바다를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비전만 딱 챙겨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설계도 만들고 서로 분담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임금이어야 될 역할은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비전, 요즘 말로 하면 국가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핵심이라는 거겠죠. 단순하게 뭐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이것은 당시에 현실주의에서는 참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거죠. 그죠? 네, 네. 아, 네네. 네,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길을 안 따르면 나중에 수많은 후유증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걸 보여줬죠. 그 진나라 진시황이 결국은 한비자의 법가를 동원해가지고 네. 천하 통일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법과 천하 통일하고 나서 법이 엄청나게 가혹하잖아요. 길거리마다 전부 처벌받아가지고 뭡니까 뒤축 잘리고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결국 15년 만에 지는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래서 맹자의 이 책은 이 맹자는 네. 새로운 어떤 통일을 위한 책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는 사실 전략에 관한 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맹자 때는 법가가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맹자 때 진나라에 공손왕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법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맹자 뒤에 나중에 유가의 순자가 나오고 근데 순자가 유가입니다만 그 순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 성학설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법가가 채용하면서 이제 한비자와 이사들애가 법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가는 임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 법가는 실정법주의거든요.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맹자가 말했던 아까 포악한 군주는 방불해도 좋다. 법가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임금이 신하가 임금을 하는 건 무조건 이건 실정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실정법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자연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법가는 무조건 이건 실정법을 어겼다. 무조건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보니까 법가는 임금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법이죠. 그 지금도 사실은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통치자 계급들이나 재벌 계급들은 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변호사, 판검사를 좋아해요. 법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법치주의를 그래서 강조하는 나라들이 많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영국도 뭐 대처 때 뭐 그런 네네. 법을 좀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뭘 지키냐를 보면
그 기득권들의 네. 이익을 지켰던 경우도 꽤 역사적으로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헌법. 헌법이야말로 우리의 다른 나머지 법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랄까 이거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헌법은 우리의 권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네. 그 헌법이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헌법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헌법 그 개헌 논쟁이 일어나야지 단순하게 이거 정략적으로 뭐 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새롭게 바뀐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네. 중고등학교 때 법 과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네,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법이랑 또 한 과목이 뭐 저 경제 관련돼서 네. 노동자로서 네. 살 때 뭐 이렇게 근로계약서 네, 네. 뭐 이런 거 쓰는 거나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법이라는 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네. 꼭 뭐 이게 법을 공부해갖고 내가 무슨 변호사하거나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는 거겠지만 네.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시간이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법전 같은 거 보면 되게 두껍잖아요. 책들이 네. 막 2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 책들은 어디다 놓고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음흠. 튼튼한 네. 리드모어 독서대입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 네. 법 1000페이지 넘는 이런 책들도 뭐 끄떡없이 네. 잘 받쳐주는 리드모아 독서대. 네, 특히 뭐 검은색도 있고요, 원목 색깔도 네. 있고 네. 또 컬러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리드모아 독서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수품입니다. 이거. 저 법이에요. 저 리드모어 독서대를 제가 정광님께 오늘 전해드렸거든요. 네. 쓰세요 이러면서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아주. 네, 여러분도 묵직한 거 좋아하시죠? 네. 묵직해야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묵직한 리드모아 독서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잠시 네. 또 우리 18 어른 캠페인 광고 잠시만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18 어른 캠페인. 18살이 되면 또 보호 종류가 되는 이 땅에 많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잘 자리 잡고 또 힘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해왕과의 만남은 네. 계속 이어지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양해왕 편에 계속 나옵니다만 네. 결국 뭐 양에서도 맹자의 그런 아주 견식이 채용되지는 못했고 하여튼 별거 안 됐어요. 네, 안 됐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맹자가 뭐 사실 일부에서 우리가 좀 논쟁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논쟁이 좀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조금 더 한번 논쟁을 네, 좀 더 네, 하고 좋아요. 좀 하는 걸로 가시죠. 네. 그래서 맹자가 이제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맹자가 공부를 하는 시기에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네. 논쟁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맹자에게 한 수 가르침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니까 옥여자라는 사람이 맹자를 찾아온 거죠. 옥녀? 옥여자. 옥녀자? 예. 이 사람도 아무래도 이제 육아 계열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에서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네. 어떤 논쟁이냐? 예를 지키는 것하고 먹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먹는 거. 그럼 맹자는 무조건 얘라고 할 얘 말고 이제 맹자가 아니라 옥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죠. 네. 얘와 먹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육아 사람이니까 얘가 중요합니다. 네. 여색을 추구하는 것과 얘를 지키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얘에 맞게 먹으면 굶어서 죽고 얘에 맞게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있을 때도 반드시 얘에 맞게 먹어야 됩니까? 아내를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면 아내를 얻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 없이 그냥 아내를 막 그냥 하면 아내를 얻게 된다. 이럴 때도 그러면 아내를 못 얻는 정해진 절차를 그냥 따르겠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얘를 지켜야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논쟁한 쪽에서 아니 그러면 굶어 죽더라도 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먹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얘를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더라도 얘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지금 데려와가지고 어떻든 결혼을 해가지고 우세도 낳고 해야 되는데 아니 예절 없이는 뭐 예를 부인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독성공방 할 거냐? 어떻든 간에 아내를 예절을 좀 약간 무례하더라도 아내를 얻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옥여자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맹자한테 찾아온 거죠. 네. 맹자는 이제 바로 단숨에 정리를 딱 해주는 거죠. 네,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정리를 해줬다고요? 와. 이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데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 단순 비교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 사람은. 단순 비교의 오류? 네. 그것과 그것이 같냐? 그렇죠. 이놈아? 네. 바로 뭐냐 이런 거죠. 자, 아랫부분을 보지 않고 윗부분만 딱 비교를 한다면 3cm가 되는 나무를 가지고도 커다란 건축물보다 더 높게 만들 수 있다. 맞잖아요. 윗부분만 가서 저 옥상 올라가가지고 3cm 나무하고 자, 이 집하고 비교해 봅니다. 얘가 딱 옥상에서 비교하면 이 나무가 더 높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밑에 부분은 헤아지지 않고 그냥 요것만 보자면 윗부분만.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자, 깃털보다 쇠가 무겁잖아요. 쇠갈퀴 이런 게 네, 무겁잖아요. 네. 근데 자, 깃털보다 쇠갈퀴가 무겁다고 해서 깃털을 한 술에 가득 실어없고 쇠갈퀴는 한 주먹만 딱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게 무겁다 가볍다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이거죠. 먹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지금 굶어 죽냐 마느냐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얘를 지키는 것 중에서 가벼운 것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아내를 얻는 것하고 얘를 지키는 아내를 얻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이성지합이고 만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하고 얘를 지키는 거 가벼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내를 지키는 거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비교할 걸 비교해라. 그러니까 맹자 유학식으로 말하면 일을 사물과 사건을 볼 때 체용과 본말을 구분해라는 거예요. 체라는 것은 본체 실체고 용은 드러나는 현상. 네. 본, 말단하고 본하고 근본하고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물었던 사람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네. 그럼 너 생각해봐라 이거죠. 형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먹을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해서 너 형 팔 비틀래 바로? 형 팔 비틀어버리면 내 존경하는 형이지만 나 지금 배고프니까 형이 그냥 팔 비틀었고 나 먹고 나 지금 이제 부인을 난 빨리 얻어야 돼. 그러니까 예의 범죄 차릴 필요 없이 지나간 여자 그냥 몽둥이 때려가지고 그냥 데려갈래. 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라는 식으로 쫙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 진짜 비유법의 천재예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를 시켜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왜요? 왜요? 아니 왜요? 뭐 뭐요? 계속 응응만 하고 왜? 있으면 어떻게 해? 왜요? 뭐 이렇게 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찬가지시잖아요. 저는 지금 깊은 생각에 지금 빠져 한 네. 두 차원 깊게 지금 계속해서 생각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생각인지. 맹자는 맹자는 당대 네. 아주 그 논객이죠. 네네. 오늘 또 소리 또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 어떤 분들은 그 예수의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때 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뭐 계자씨라든지 이런 비유를 하고 그 목축을 하는 사람한테는 잃어버린 양 비유하듯이 사람에 맞춰 갖고 비유를 해 갖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거죠. 어부한테는 또 어부한테는 맞게. 물고기.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왜 비유법을 이렇게 맹자가 잘 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해를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맹자가 이 인의의 길을 강조하면서 자꾸 이제 물론 벼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네. 그걸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권력은 인작이라는 거죠. 사람의 자기 벼슬이고, 그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막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런 거는 현실 세계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 자기의 이상과 정책을 실현할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인작이고 맹자는 결국 나중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나의 어떤 자기는 인작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인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이 천지간에 알리고 교육시키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나는 이제 하나의 천작, 하늘의 자기, 이 세상의 자기를 한다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응이야. 아, 그럼 다른 거 해보세요. 네. 근데 맹자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맹자가? 예. 그리고 맹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맹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여론이 절대 안 흔들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장부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대장부. 대장부? 대장부는 뭐냐면, 내가 잘나고 부귀하게 되었다. 내가 돈이 많고, 막 갑자기 돈이 로또 맞았고, 뭐 몇백이 생기고, 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내 마음이, 내 뜻이 흔들리지 않고, 네. 또 내가 지금 빈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게 없다 해서 갑자기 내가 막 또 마음이 그 뜻을 버리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위임으로서 막 무력과 폭력으로 한다고 해서 내 뜻을 굽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인 거죠. 그 대장부가 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수천만의 사람이 나 앞을 막더라도 나는 간다 이거죠. 그게 기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라로 이제 처음 출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한 거는 양해왕이지만 네. 제 나라로 처음 출국할 때 그 제 나라로 가가지고 광장이란 장군하고 우정을 나누게 되죠. 광장. 근데 이 광장이 워낙 지금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당시 이제 중국 사회는 결국 아버지를 떠받들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초안지 이렇게 할 때 황간을 왜 멸시하느냐? 황간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뭐라고 합니까? 가족의 이 숭배 사상에서는 제일 불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 광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아버지와 싸움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효자가 생각나면 그 평판이 완전 최하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맹자가 보기에는 아주 옳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장이 물론 싸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죽여버렸거든요. 어이구야. 왜냐면 엄마가 이제 부정을 했다고 엄마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뭐 중국 그렇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가부장사에서는 지금 여러 이제 사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회도 그렇고. 명예살인. 이 아버지의 가부장의 이 힘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생사 예탈권을 가져요. 그 나라에서도 관여 안 해줘요. 이거 아버지가 했으면 아버지 알아서 집안에서 잘 처리하세요.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부정을 했으니까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근데 광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했더라도 그 어머니를 죽인 건 그건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니까 아버지를 복량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너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부모를 복량하지 못하면 천하의 이건 인간 말종이 돼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이건 인간 말자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인간 말종하고 왜 교회하십니까? 된 거예요. 맹자가. 근데 맹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부요는 5가지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지를 결리해서 부모를 복량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무의도식 해가지고 부모한테 돈을 안 갖다 준다는 거 생활비를. 그러니까 이건 불효자예요. 두 번째는 주색 잡기를 좋아해서 부모를 복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성에 빠져가지고 돈을 그 엉뚱한 데 써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돈 안 갖다 주는 거. 세 번째는 돈은 열심히 벌고 하는데 자기 처자식밖에 모르는 놈도 불효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이제 부인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엄마 아버지는 뭐 먹든 말든 난 몰라. 이런 건 또 불효자인 거예요. 네 번째 불효자는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돈 벌고 나는 이름 떨칠래 해가지고 부모를 욕보이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럼 다 그러잖아요. 저놈 애비애미는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길래 그렇게 해서 부모를 욕보이는 건데 불효자고. 5번째는 툭하면 싸움하고 툭하면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를 항상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물론 부모의 합의금 맨날 나가고 하니까 부모를 또 이게 불효자라는 거죠. 근데 광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냐 없냐 이거죠.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광장은 자기가 아버지를 복양하지 못하니까 나도 내 아내와 아이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과 부인에 내가 보살을 받겠냐 해가지고 자식하고 부인을 다 내보내버려요. 연을 끊어요? 연은 끊다기보다 하여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오지 마라 이거죠. 왜냐면 나는 불효자니까 난 너희들은 딴 데 가라 이거죠. 기러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딴 저랑 데. 케이스가 전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세평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딱 기준이고 이렇다 이러면 나는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도 내가 정한 기준도 아니죠. 이게 봐라 기준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지? 하고 오히려 했고 결국 나중에 그 광장은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네. 맹자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 그런 큰 식으로. 공을 또 세우는군요. 네네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맹자가 제나라를 갔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제나라를 가니까 이 제나라 임금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도 옛날에 제나라에 갔을 때 그 네. 제나라의 안녕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결국은 이 공자하고 그 왕하고 결국 이 같이 서로 이 등용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방해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순우곤도 결국 맹자가 제나라에 등용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2인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하 인재를 모은다고 하잖아요. 정치, 네네. 정파나. 네네네. 절대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2인자, 3인자 사람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자기가 그 자리가 내려가는데 자기의 총애를 받다가 총애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왜 자기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바보들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기도 못한 사람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엔 똑똑한 애들도 옆에 있고 막 이러다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본래. 그러니까 딱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우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일화도 많고 네.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백단인 거죠. 사람 딱 얼굴색 보고 요 말에 반응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미국식으로 말하면 배심원 컨설턴트. 이 배심원들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부를 때 딱 이 사람 배심원 보고 이 사람 보고 내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바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순간적으로 훑어보고 스캔하고 야 이거 우리 쪽에 유리해.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순우곤이 그런 거야. 감각이 탁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데 엄청나게 민감해요. 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눈동자 흔들렸는지, 내 지금 무슨 향수를 뿌렸는데 이 사람 좋아하는지, 내 입냄새 이 사람 싫어했는지, 이거 반응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1인자인데 보고할 때 항상 입에 향수 뿌리고 이런 거 난리 치거든요. 전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 술 냄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술 냄새 다 제거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건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면 또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의원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나서 새벽 5시에 보고하러 가는데 술 냄새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좋아했다고 하죠. 2시까지 술을 먹고도 딱 각하에게 보고할 때 절대 술 냄새를 안 풍겼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맨정신으로 맹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맨정신이란 말 대신 맹정신으로 네, 맹정신으로. 그 맹정신으로 그 시대를 살았나. 여전히 저는 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전쟁 그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긴 그 상황이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 네네네. 그러니까 순우곤 같은 사람은 아주 이 사람도 이제 혀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인 거예요. 혀가 아주 칼같이 날카로운 사람이고 그걸로 해서 바로 그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맹자 온다니까 좀 이거 한번 내가 펀치를 날려야겠다. 준비했구나. 네, 그래서 찾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슬슬 한번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맹자 선생님 같은 유가들은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손이 닿으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 맹자가
그렇죠. 남녀 수수 부친 예 이런 서로 손이 주고받을 때 손이 다 만드는 게 예다. 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이제 떡밥을 물었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수나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손을 끌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하. 당신 얘가 남녀간에 절대 네. 손을 다 안 된다며. 비교할 걸 비교해라 이놈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손오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남녀 유별이 예라면서요. 그럼 손을 뻗어 건져 올리면 무례가 되는 거고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그건 무도한 거니까 이거 참 난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맹자가 지금 말씀대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냉정해요. 승량이나 이리가 아닐 바에야 손을 뻗어 끌어내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 짐승이 아닐 바에 당연히 끌어내야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이 맞닿아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고 이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는 형수나 제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내는 것은 뭐냐. 그건 당연한 권이다라고 해요. 권. 전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더 들어옵니다. 비유 잘한다 했잖아요. 네. 문자가. 좋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너를 이 짐승의 비유를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바로 그런 거죠. 너는 한마디로 짐승이냐? 문자에 빠져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면 지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짐승은 자기에게 주신 본능, 자기에게 주신 상황밖에 모르잖아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뭐냐? 맹자 항상 강조하는 건 맹자가 강조하는 또 융통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 예라고 해서 사람 죽었는데 가만히 있다. 이래서 아 그게 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고 이때 그런 이야기 아니고 물에 빠질 때 여자라 해도 손으로 끌어내는 거는 권이라고 하는 거죠. 권이 뭐냐면 저울 권자죠. 우리 권력할 때 권이 저울 권자가 들어가요. 저울이 뭡니까? 저울은 우리가 예전에 이 저울 알죠? 네. 그 예전에 그 살집에서 이렇게 하는 이 나무 길다랗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고 네, 네, 요 저울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요 무게 달면서 계속 살 올리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수평되면 이제 요 무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저울이라는 거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조선의 왕들이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경을 해야 돼, 상경. 상경? 상경. 항상 상자. 그리고 말 그대로 다스릴 경자. 경제할 때 경자. 경영할 경자. 기본적으로는 원칙, 예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상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도. 권도란 건 저울이에요, 저울. 비상 상황에서는 권도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비상 상황에서는 권도를 그때그때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맨날 우리 말로만 할 수 없다. 힘이 쓸 때는 그게 권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맹자가 그렇게 딱 저울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물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예의고 도인이라. 성량이나 인의 같은 놈들만 그걸 하나만 고집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순우곤을 샥 박살냈죠. 그러니까 순우곤도 보통 농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딱 한마디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 천하가 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천하가 지금 물에 빠져서 위태로운데 왜 당신은 끌어내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말만 뭐 맨날 이렇게 하지. 이 천하가 지금 꾸준히 당신 지금 뭐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야유를 하는 거죠. 네. 너 잘난 척 해봤자 네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딱 그런 하는 거죠. 맹자가 바로 한마디 하는 거죠.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돌을 가지고 끌어내고 형수가 빠지면 손으로 끌어내는 것인데 자네는 지금 어찌 자꾸 손으로 천하를 끌어내리려 하는가. 그래, 그래서 돌을 가지고 나는 끌어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너는 지금 단순하게 뭐 사람 그 손으로 끌어내듯이 천하를 뭐 물에 빠지가 손으로 끌어내는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인간밖에 못 되냐. 라는 식으로 쫙 꾸짖는 거죠. 대체로 저는 뭐 많이 이해가 좀 되고 네. 맹자 이분의 생각에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지선 씨가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자꾸만 넘기죠? 저 진짜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맹자. 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맹자는 아무래도 이게 쭉 나열형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그죠. 그리고 특히 맹자의 책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죠. 이게 참 안티를 걸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소크라테스랑 좀 아 예, 맞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학자들이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역시 와. 경프로의 이 탁월한.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것도 비슷한 시기죠. 그때도 비슷한 시기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시기거든요. 네네네. 네,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네.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 방식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예. 맹자가 또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일깨웠고 네. 맹자는 그래서 이 좀 정리하자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더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맹자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결국은 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이유는 네. 네. 결국은 누구든지 다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가지고 네. 왕으로 하여금 일종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현실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미는 진짜 맹자야말로 진정한 리얼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추수하고 현실을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네. 당신이 충분히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아니, 무슨 근거로 하면서 이야기할 때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게 바로 네. 사람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인인지심. 인지심.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마음.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우물을 막 모르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걸 보고 나서 달려가가지고 애를 그냥 건져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왜냐면 옛날 우물은 중국의 우물은 뭐 그리스도 탈레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만 이 우물이 높은 우물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약한만 이렇게 이제 둔다 그러니까 그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어린애들은 진짜 빠지거든요. 파놓은 거군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그때 얘를 건져주면 사람들이 나보고 야 용감한 시민 이런 상을 줄 거야. 아니면 이 부모가 내한테 이제 돈을 줄 거야. 이런 거 기대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라면 그걸 참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난 저거 참을 거야. 저 참을 수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불인인지심. 줄여가지고 뭐 불인지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참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인인이라 불러요. 인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가 오다 노부나가였나요? 이 충성심을 보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의 큰 아들을 이 뭐라고 합니까? 할복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아유. 아버지로서 아들을 할복해라고 지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보면 독과에서도 거의 뭐 일주일간 열흘간 광분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을 할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인인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으로서 그걸 참아내니까 그는 인간이 아니다. 진짜 잔인한 사람이다.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위험하는 거죠. 사실 인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인인지심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럼 내가 무슨 인인지심이 그런 게 있냐니까 내가 신하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그 왕이 저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소를 끌고 가는 걸 봤다. 너 그 소 왜 끌고 가니? 지금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 흔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를 제사 지낼 때 이제 희생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를 제사 지내고 그 피를 종에 바르는 거예요. 종의 틈에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제사 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임금이 딱 보니까 소가 사실 보셨습니까? 소 눈망울 눈물 흘리잖아요. 진짜. 소가 부들부들 떨고 하니까 내가 본 이상은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저 소 살려줘라. 그러면 제사 하지 말 거니까 제사는 해야 되는데 양을 갖고 해라 된 거예요. 소는 말고 내가 지금 본 이상 이 소는 안 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은 아이고 임금 째째하다. 소는 비싸고 양은 싸니까 아이고 괜히 저 제사 지낼 때 돈 아끼려고 핑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금께서는 소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 척은지심의 실마리가 움직여가지고 차마 그걸 보고 나서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군자는 살아있는 것을 잡는 것을 보고는 차마 못 먹고 듣고는 차마 못 먹는다. 그래서 군자는 푸주간을 멀리합니다.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사실 지금도 추어탕을 잘 못 먹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추어탕 할 때 그 소금을 뿌리니까 미꾸라지들 이걸 보고 듣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무리 추어탕이 맛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게 이제 상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생각했는데
맹자를 읽고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런 게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불쌍한 소를 봤을 때 생기는 척은지심이 바로 구체적 행동을 옮겨갔고 보이지 않는 양이니까 당신이 그거는 사실 척은지심이 그렇게 발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바로 그 척은지심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으로 가는 발단이 실마리가 된다 이거죠. 네. 그 당신의 척은지심이 있다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당신이 직접 이제 백성이 굶주리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겠냐 이거죠. 당신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서 이제 바로 사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척은지심에서. 물론 논리적 구조는 좀 약해요 여기서는. 근데 이런 어떤 사단의 마음들이 결국 나중에 성리학에서 사단 칠정으로 갔고 네. 특히 우리나라 이제 네. 성리학에 오면 사단 칠정론 해가지고 바로 이황과 기대성, 이율곡에서 그 있잖아요 주리론, 주기론. 이걸 몇 병이나 싸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기발, 이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율곡 입장에서는 하나죠. 기발, 이승, 일도설이고 다 기가 바라는 거고 이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분법으로 좀 주와 이와 기가 서로 좀 섞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와 기가 서로 좀 섞이지 않는다는데 주목을 했고 이원론을 가고 이제 이율곡 같은 경우는 이와 기는 불상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론론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이원론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로고스, 도, 이 이게 결국 나중에 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원론이니까. 외부에 뭔가 우리가 지금 다른 뭔가 있다고 상정하게 되고 이론론은 그냥 이론론인 거죠. 이것도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네네. 그게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것이 바로 맹자에서부터 결국은 발단하는 겁니다. 이 사단 칠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맹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선설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는 선을 향해 나아가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시여 그 모든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선설을 그 척은지심의 마음을 활용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백성을 그렇게 잘 보살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천하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이게 결국 성선설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맹자는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맹자가 그렇게 나이반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헌법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그걸 딱 정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이.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전혀 아니라고 해서 우리 헌법에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은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빼앗아 먹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자. 이러면 이게 헌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이라든지 권력자의 말은 방향성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줘야 돼요. 헌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것이 결국 실현되잖아요. 네. 300년 전, 400년 전에 로크나 루소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2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시대가 조금씩 좀 실현된다 이거죠. 절대 그때 그 말 안 했다면 이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했던 말은 바로 성선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갈 수 있다. 가야만 한다.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마치 칸트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선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결국 끄집어내고 확장하면 됩니다. 확장하고 확장해서 옆에 사람한테 가고 사회로 가고 천하로 가면 결국 우리는 전부 다 나중에 이 선이 충만한 공동체의 공동선이 되는 모두의 정의롭고 자유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맹자는 힘주어 말하는 거죠. 네. 이 인류애가 있어야 되는군요. 인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맹자는 천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보다 이 천하가 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이점도 인정을 하면서 네. 천하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했던 맹자. 근데 참 지금 안타까운 게 네. 바로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도 시진핑이 2012년 등장했을 때 기대를 했던 거겠죠. 새로운 보편 가치를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진핑 체제하에서 맹자가 엄청나게 억제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공동선을 지향하는 맹자를 억제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맹자식으로 말하면 폭군 방불이 되잖아요. 역성혁명이 되고 일당 독자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맹자는.
그리고 천명이라는 것은 계속 바뀐다고 보거든요. 백성의 뜻이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환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 그 시진핑 체제 이후에 특히나 중국의 유학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수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양을 왜 강조하냐면 네. 그거죠.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공산당원과 관리들이 군인 관 당 뭐 다 관리가 부정부패 심하니까 이제 수양 이걸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맹자보다는 이제 공자 쪽을 더 강조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나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효도를 또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효도 안 하면 처벌받는 거 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은이가 이제 도시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명절 되고 부모 생일이 됐지만 일하는데 직장에서 휴가 받기도 힘들고 찾아뵙질 않아. 예,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도 왔다 갔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효도 대리인제가 있대요. 효도 대리. 돈을 주면 가서 대신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주물러 주고 이러면 그럼 처벌을 면제된다 이거죠. 효도를 안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생일이나 명절 때. 그런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성환 교수님 말씀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성환 교수님 말씀입니다. 화의부동을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화의부동. 공자님 말씀에 화의부동. 군자는 화의부동 하잖아요. 소인은 동의불하고 그게 뭐냐면 같지 않다 이거죠. 그 말이 뭘 뜻하냐. 1인 1표 그런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다 어울려. 높은 사람은 높은 데로 가고 낮은 사람 낮은 데로 살아가는 게 화지. 똑같이 1인 1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죠. 이거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민주주의 1인 1표랄까 그리고 개인주의 효도 이런 여러 가지 장치 네네네. 세금이랄까 효도 처벌 이걸 통해서 개인주의도 방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맹자의 어떤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상당히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음료업계 아들 같은 우리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잠깐 소개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kg 커피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네, 여름에 시원하게 많이 드셨던 1kg 커피 이제 겨울엔 따뜻하게 한번 또 하나하나 그 맛을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또 선물 세트도 잘 준비가 좀 돼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다가오는 맞습니다. 구정 있죠. 네, 그때 1kg 커피 선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kg 커피를 작년에 선물해서 난 하기가 좀 애매하다. 또 뭐 있나요? 이럴 때는 이제 소선당 한우가 와, 준비가 되지 소선당 한우. 않습니까? 네네. 조금 아마 가격대를 따지면 소선당 한우가 어쨌든 뭐 투풀 한우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은 나가겠습니다만 네. 좀 이렇게 세게 선물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예비 장인어른 찾아뵐 때 이럴 때는 이제 소선당 한우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소선당 한우 그리고 1kg 커피 모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1kg 커피는 저희 일당백 시청자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상품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소선당 한우는 각 부위별로 여러 할인들을 지금 특별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맹자를 뭐 워낙 이제 방대한 네, 이야기겠습니다만 네, 네. 2시간에 네. 저희가 뭐 다는 소개 못 해드리고 네. 맛배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정말 지극히 일부분만 했습니다. 혹시 맹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 네. 그런 책들. 네, 맹자 읽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자호의 맹자를 읽다. 네. 그리고 신용국 선생의 강의에도 맹자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최인호 작가의 소설 맹자 음흠. 뭐 이렇게 도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조성기 작가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맹자 관련된 해설서들 그러니까 조선은 맹자의 나라니까 네. 많습니다. 네. 아마 이거 읽어보시면 옛 우리 조상님들이 네, 어떤 네. 생각으로 네. 좀 뭘 하려고 하셨었는지. 네. 예, 그리고 어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네. 여기서 또 기인된 게 있을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 예, 우리의 이유를 우리 행동의 이유를 네. 또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신년에 또 맹자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책, 또 유익한 책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